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바쁩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몸을 움츠린 채 분주히 거리를 오갑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죠. 종각역 근처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던 무렵 지하철에서 내린 외국인 한 명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누군가는 그를 스쳐 지나쳤지만 또 누군가는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스웨덴 국적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심장은 멈췄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빠른 판단 덕분이었을까요? 신고는 불과 2분 만에 접수되었고 근처를 순찰 중이던 한국 경찰이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종로경찰서 소속 강준혁 경위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성을 보고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 장면, 단순한 시민 구조의 한 사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외국인의 뉴스가 아닙니다. 그날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이 보여준 시스템과 의지, 그리고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이 만들어낸 K의료의 기적이었습니다. 10분 뒤 응급의료팀이 도착했고 이어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로 후송. 당직이었던 정민우 교수는 스웨덴 남성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20분 이상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생존 확률이 극히 낮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는 끝까지 환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믿기 힘든 감동의 연속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남성, 그리고 이를 지켜본 세계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왜 하버드 의대 교수는 이 사건을 두고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간성의 승리라고 극찬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K의료의 놀라운 저력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국 사회의 품격과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하루의 기적, 그날의 감동적인 기록을 따라가 봅시다. 긴박했던 현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경찰과 시민의 빠른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은 4에서 6분. 이 시간을 놓치면 뇌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강준혁 경위는 신고를 받고 3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고 망설임 없이 CPR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출근길 차량 정체로 인해 구급차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었기에 그의 초기 대응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 상인 한 명이 자신의 매장에서 가져온 담요를 덮어주었고 지나가던 간호대학생은 AED 사용법을 도우며 심폐소생술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었고 이후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팀이었습니다. 구급대원 박지현 씨는 현장을 지휘하며 심장 충격기 작동, 산소 공급, 혈압 체크 등을 분주히 수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현장에서 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실시간으로 영상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스마트 응급 현장 대응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영상으로 환자의 얼굴색, 맥박 수치, 호흡 등을 파악하며 현장 지시를 내렸고 이는 마치 응급실이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의료진은 현장에서 구급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듯한 방식으로 환자 처치를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정보와 판단이 공유되는 구조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18분째 되던 순간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고 AED 기계에서 출력된 파형이 생명을 뜻하는 리듬을 보여줄 때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살아났어요. 그 순간 현장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경찰, 구급대, 시민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곧장 병원으로의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의 2차 생존 싸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지 구조장비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생명을 지키는데 뛰어든 그 순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의료 시스템의 첫 단추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구급차는 일말의 지체도 없이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이미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병원 측은 응급처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한 지 불과 42초 만에 심전도 측정, 약물 투여, 혈압 유지 등의 조치가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병원 내 모든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날 당직을 맡았던 정민우 교수는 심장내과와 응급의학을 모두 전공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처음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거의 임상적으로 사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스웨덴 남성은 중환자실로 곧바로 옮겨졌고 그의 생존을 위해 다학제 협진 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 체계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심장내과, 신경과, 감염내과, 재활의학과 등 7개과 전문의가 매일 아침 회의를 열고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며 최적의 치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빛난 건 AI 생체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심박수, 산소 포화도, 체온, 혈압 등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필요시 의료진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로 인해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한 씨가 천천히 눈을 떴고 의료진의 질문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에게 의식이 돌아온 사실을 전하자 그는 입술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료진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생존율 5% 미만의 환자가, 그것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이 사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응급의료 체계의 모범 사례로 기록했습니다. 그의 회복은 단지 의료의 성공을 넘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성과 인간 중심의 철학을 세계에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요한 씨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고 걷기 재활 훈련과 발성 연습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간호사 김유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처음엔 우리에게 외국인이었지만 어느새 병원의 모든 직원이 가족처럼 여겼어요.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였죠. 이처럼 병원에서 벌어진 이 두 번째 기적은 K의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기술과 장비, 인력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사람을 두는 철학. 그것이야말로 진짜 한국 의료의 힘이었습니다. 요한 씨가 의식을 회복한 지 일주일 후 그의 사연은 한 외신 기자에 의해 처음으로 보도됐습니다. 서울에 체류 중이던 영국 BBC 특파원 리차드 웰스는 이 구조 이야기를 취재해 A Life Reclaimed in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내보냈고 곧바로 CNN, A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는 대부분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존재한다. 특히 그것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특히 스웨덴의 공영방송 SVT는 요한 씨의 가족과 병원 관계자, 경찰과 구급대까지 인터뷰하며 이야기 전체를 조명했고 SVT 앵커는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일 뿐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품격의 나라입니다. 이 보도 이후 스웨덴 현지에서는 한국 응급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했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감사를 전하며 양국 간 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웨덴 유학생, 출장자 등을 위한 한국 응급 시스템 안내서가 새로 제작되었고, CPR 교육이 포함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폴 제임슨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례를 공유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구조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시민, 응급대, 병원까지 완벽히 연결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국가 품격의 결과입니다. 미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국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현장 CCTV, 영상과 구조 과정이 담긴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K의료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기쁘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일선 소방서와 보건소에는 CPR 교육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서울시 CPR 교육센터는 신청률이 전월 대비 3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 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급 환자에 대해 언어, 장벽 없는 응급 대응 매뉴얼을 전국 병원에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공항, 호텔, 관광 안내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으로 개발 중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대응 프로토콜을 개선했고, 이를 의대 교육 커리큘럼에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국내 5개 의과대학에서 강해 사례로 채택되었고, 해외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에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한 씨 본인은 회복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두 번째 인생은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제게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구조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며 한국보건복지부에 자원봉사를 제안했고, 실제로 외국인을 위한 응급 안내 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다국어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한 씨의 구조는 단지 개인의 생존 그 자체를 넘어 한국가의 시스템과 문화, 국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한국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 씨의 회복 소식이 알려진 이후 그는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것은 구조해준 이들과의 재회였습니다. 병원 측의 정식으로 요청해 이루어진 만남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옆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준혁 경위, 구급대원 박지연 씨, 간호사 김유진 씨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유한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마디로 꺼낸 말은 단 한마디, 고맙습니다였습니다. 그는 한 장의 편지를 꺼내더니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습니다. 제 생일은 이제 2번입니다. 하나는 스웨덴에서, 다른 하나는 서울에서. 그의 말은 참석한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그 순간 제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유한 씨는 작은 상자를 꺼내 구조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스웨덴 전통 공예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제 조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되찾게 해준 여러분께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 후 유한 씨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며 자신을 살려준 이 나라에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공공보건학자로
보건복지부에 직접 자원봉사를 요청했고 외국인을 위한 응급안내 시스템 개발에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외국인을 위한 60초 CPR 영상 제작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된 이 영상은 인천공항, 주요 관광지, 호텔 로비 등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매일 반복 송출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상의 내레이션도 직접 맡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처럼 쓰러질 그 순간 이 영상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헌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감동이라는 주제로 구조 당시 경험을 나눴고 해당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국은 제게 단지 생명을 준 나라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씨는 이후 명예 서울시민증을 수여받았고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여러 국제행사에 한국을 대표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민간 외교의 훌륭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구조 1주년이 되는 날 다시 한번 현장에 모인 구조자들과의 재회였습니다. 종각역 앞 그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간단한 기념식이 열렸고 그는 강준혁 경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여기에 없었겠죠. 당신은 제 영웅입니다. 이 장면은 각종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었고 한 외국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뉴스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에는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래서 한국이 자랑스럽다는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단지 의학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대한 국가의 태도, 사회의 문화, 그리고 개인의 철학이 결합된 총체적 표현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품격 있는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 씨의 구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 의료기술, 사람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지 경찰관이나 의사, 간호사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시민, 시스템을 운영한 공무원, 응급장비를 설치한 누군가까지 모든 이들이 기적의 동반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감동적인 스토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PR 교육 신청률은 급증했고 응급 시스템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을 구조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비 효과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국가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K-팝, K-푸드, K-드라마는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K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K-의료 그리고 K-인간성.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한국의 대응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의료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그 또한 작지만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요한 씨는 이제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생명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정신의 모범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지금도 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나라이고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